천재의 재능으로 정상에 올랐다가 한순간의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의 말입니다. 오늘 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을 가졌지만 깊은 절망 속에 빠졌고 다시 기적처럼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입니다. 1873년 러시아 북서부 노브고로드 인근의 세멜리노라는 작은 마을,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바실리에비치 라흐마니노프. 그는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고 그의 집안은 러시아 귀족 가문이었기에 어린 시절 그는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세르게이는 그저 피아노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일찍부터 드러났습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9살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12살 무렵 모스크바 음악원으로 옮기며 진정한 음악 수업이 시작되죠. 그는 점점 더 작곡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피아노 실력은 독보적이었고 그의 손은 유난히 커서 30cm가 넘는 한 뼘으로 12음 이상을 동시에 누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재라도 삶의 풍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버지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점점 몰락했고 결국 귀족 지위를 잃고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어린 라흐마니노프는 모스크바에서 삼촌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야 했고 음악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요 작품, 교향곡 1번. 그는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작곡가로 데뷔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1897년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한 이 곡은 러시아 음악계에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악몽으로 바뀌었죠. 초연 당일 지휘를 맡은 알렉산드르 글라주노프. 그는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였지만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무대에 올랐고 결과적으로 연주는 엉망이었습니다. 곡의 구조와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청중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혹평을 쏟아냈고 당시 러시아 음악계를 주도하던 러시아 5인조 중 한 명은 이 곡을 두고 지옥에서나 통할 음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날 밤 라흐마니노프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전부를 걸었던 첫 번째 교향곡이 실패한 것입니다. 더 큰 상처는 사랑하는 사촌 나탈리아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나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러시아 정교회는 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했고 나탈리아의 부모 역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중의 좌절은 그를 깊은 우울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삶을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았고 피아노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오히려 고통스러웠고 작곡은 아예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그는 아무런 곡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라흐마니노프 앞에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정신과 의사 니콜라이 달. 그는 단순한 치료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술가의 감정을 이해하고 예민한 마음을 보듬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라흐마니노프를 찾아와 최면을 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곧 새로운 협주곡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이 말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의미 없이 들리던 그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라흐마니노프의 무기력한 심장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달의 말을 되뇌기 시작했고 가끔은 꿈속에서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니콜라이 달은 단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흐마니노프와 긴 산책을 하며 자연 속의 소리를 들려주었고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을 꺼내보게 했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쳤던 순간 어머니가 그를 안아주며 칭찬했던 말, 음악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웃었던 나날들. 달은 그의 기억 속 깊이 잠들어 있던 음악의 불씨를 다시 꺼내려 애썼습니다. 하루는 달이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세르게이, 당신은 단 한 곡으로도 세상을 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곡은 당신 안에 이미 있어요.
그 말에 라흐마니노프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간절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건반 위에 올린 손가락이 어색했지만 그는 천천히 도움을 눌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10분씩이라도 피아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며 그의 마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명곡, 피아노 협주곡 2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는 밤낮 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과거의 상처를 곡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첫 악장에서는 절망과 혼란, 두 번째 악장에서는 회상과 애절함, 그리고 마지막 악장에서는 희망과 부활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협주곡은 그 자신의 이야기였고 그의 회복이자 선언이었습니다. 1901년 이 곡이 초연되던 날 라흐마니노프는 긴장과 떨림 속에서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이 시작되자 관중은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고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울려 퍼졌을 때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음악에 대한 찬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견뎌낸 고통과 다시 일어선 의지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이 곡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아름답고 극적인 협주곡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의 악보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니콜라이 달에게. 그는 이 곡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유일한 사람에게 헌정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친구로서, 구원자로서. 이후 라흐마니노프는 왕성한 작곡 활동을 이어갔고 러시아 혁명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피아니스트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합니다. 그는 미국, 유럽, 아시아를 오가며 연주했고 피아노 협주곡뿐 아니라 교향곡, 소나타, 합창곡 등 다양한 작품을 남기며 음악사의 거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한때 망가진 천재라 불렸지만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부활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단지 음악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용기의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실패로 인해 절망하고 있나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끼고 있나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지금도 전 세계의 마음을 울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음악을 다시 꺼내보는 용기입니다.